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사회 이슈와 논란을 법률의 눈으로 차분히 짚어보는 생생포커스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예계 사건부터 경제, 사회 이슈까지 뉴스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쟁점들이 오가는지를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스타트업 원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포커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불법인데 다 한다? 자동차 틴팅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자동차 썬팅의 올바른 표현은 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틴팅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안전운전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단속하는 걸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1999년도 이제 국토건설교통부가 광인 단속이라는 이유로 틴팅을 자동차 검사 항목에서 불법 규제라면서 이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민의 대다수가 운전하실 때 틴팅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틴팅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법적으로 보면 명확한 불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정석 변호사님, 현재 도로교통법상 틴팅 규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비율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차를 살 때 늘상 받아왔던 이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완전히 현저히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먼저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도로교통법은 앞면 유리창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그리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는 40%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2008년 5월에 자동차 앞유리와 옆 유리창의 썬팅 규제는 그대로 두고 뒷 유리창 썬팅만 없애는 도로교통법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예. 단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인 경호용 그리고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 그러니까 국민 썬팅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은 불법임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이 창유리로 이제 가시광선이 투과되는 그 비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 두었는데, 우리가 늘상 받게 되는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 이 국민 썬팅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 자체가 가시광선 투과율 자체의 기준보다 더 높거나 어쨌든 그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 틴팅 비율이 명확한 불법인 건데요. 위반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김동희 변호사님? 네, 이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49조에 따르면 이제 위반한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거하도록 이제 명을 할 수 있고요. 예. 네, 이제 만약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직접 본인이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듣지 않았을 때 이게 좀 사실은 생각보다 낮은데요. 예. 그 범칙금으로 2만 원만 내면 되도록 지금 2만 원밖에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의 조치를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칙금으로 이제 2만 원을 이제 부과받을 수 있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법도 있고 처벌 규정도 있는데
현실에서 뭐 단속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불법인데도 사실상 묵인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동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아까 거 좀 연장인데요. 우선은 지나가는 차한테 경찰관이 설령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측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측정 기계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측정이 좀 어렵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예. 있고, 굳이 말하면 이제 경찰이 단속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난폭 운전이라든지 뭐 속도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뭐 틴팅을 너무 진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간접 위험 요소라고 저희가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집중 단속 대상에서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명확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그냥 시장이 이렇게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위험 운전이랄지 신호 위반이라고 네. 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철회해 주는 것이라고 할지 뭐 이런 것들에 경찰력이 집중되다 보니 썸팅을 제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은 틴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틴팅이 제대로 됐는가를 경찰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차 세우세요. 그쵸. 틴팅이 잘못됐네요. 이거 좀 저희가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법원도 물론이고요. 이제 경찰 또한 이제 위험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거 비용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단속은 사실상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자동차 틴팅 규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 현실을 한번 짚어보고 한계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 차량 틴팅 규제는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도 2만 원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변호사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법이 있는데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사실 그냥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상태는 사실 법이 무력화된 상황인 예.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베트남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당연히 신호등이 있고 빨간불이면은 건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상식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 거란 예. 말이죠. 하지만 빨간불이라도 다 건너거든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이 법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보니 법의 권위가 좀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동희 네. 변호사님은 이 현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이미 존재는 하는데 사실 규제가 있어도 이게 적용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아마 사실은 저도 이 주제를 보면서 내가 내 차가 위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내 차는 괜찮은 것 같지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보통 그냥 틴팅샵에 가서 틴팅샵 뭐 해주세요라고 맡기고 이거를 네. 저는 무조건 70% 투과율은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규정이 있어도 보통 존재를 모르셨거나 이게 이제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거를 인지할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시장에 저희가 압도당했다, 어떤 시장의 그냥 관행에 압도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이 압도당한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다 보니 뭐 무법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진하게 하고 뭐 좋은 것을 하면은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태여 네.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인 인식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틴팅 업체가 불법 기준을 이제 사실상 표준처럼 권장을 하고 합법 기준 제품은 아예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있다고 해요. 또 신차를 살 때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알아서 딜러분이 이렇게 틴팅까지 다 한 차를 저희에게 인도를 해주는 거지 또 사설로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또 드물기도 하잖아요. 네. 신차를 사는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선두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운전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업체와 시장 구조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정석 변호사님. 일단 당연히 모든 책임은 행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틴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좀 진한 농도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기존에 썬팅이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진하게 할지 더 연하게 할지 이 업무의 어려움, 그 난이도를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연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예. 것을 다 떼어내고 다시 더 연한 걸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더 진하게 할 거면 사실 뭐 더 붙이면, 붙여도 네.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한 농도를 권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네. 규제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업체와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동민 변호사님? 네, 저는 하나 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음. 지금 사실은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문제 인식조차 저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신차를 살 때 바로 이제 딜러분이 붙여서 틴팅을 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사실 전기차를 샀더니 제가 모든 거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틴팅샵을 갔더니 저한테 몇 퍼센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딱 그 샘플을 3가지를 보여주면서 예.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더 잘 되는지. 근데 뒤에서 이렇게 손을 한번 비춰주시면서 손이 보인다, 안 보인다, 더 안 보인다. 이 정도만 이제 보여주시면서 근데 앞 유리창은 조금 운전을 위해서 한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서 70% 정도의 부가율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70%까지 지금 투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제 투명했던 유리창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틴팅 샵에서도 이거를 유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애초에 필름 자체가 거기서도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3가지 필름이었고 가장 밝은 것조차 제 생각에는 그 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제 사생활이 좀 보호가 되는 필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통 단계도 저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는 사실 법적 책임을 운전자만 지고 있거든요. 이게 걸리게 되면 운전자, 즉 차량 소유자가 지금 불법으로 돼서 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유통 구조와 어떤 시장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을 운전자한테만 지게 하는 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 시공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업체들한테도 책임을 좀 같이 나눈다면 그분들도 지금 사실 책임이 없으니까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해라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시장 구조의 규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정석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대한 맞습니다. 책임을 또 회피할 수는 없겠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김동희 변호사님 말씀은 유통이나 시장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압도적으로 뭔가 선택의 비율을 자기네들이 좀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더 얘기하거나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규제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 일부 차량은 신차 출고 당시부터 자외선 차단 유리로 제작이 돼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이미 낮은 상태도, 그러니까 틴팅을 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투과율이 이미 낮은 상태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조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김동희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유리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으로 투과율이 더 오히려 안 되는 유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법에 맞는 유리가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 투과율이 이미 70%로 낮춰져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또 저희가 70% 필름지를 붙이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만 해도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투과율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필름을 붙이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 제조사, 그 자동차 제조사 자체에서는 지금 법에 합법적인 유리창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틴팅을 저희가 사후 개조하는 거고 뭐 반드시 틴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안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왜냐면 모를 거예요. 유리를 우리가 투명한 유리를 그냥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투과율을 낮춘 예. 유리를 내보내는 건지 저희 소비자는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주면서 우리는 지금 투과율이 뭐 80%다, 뭐 70%다 이니까 혹시 틴팅을 하시게 된다면 뭐 이 기준 조금 덜 어두운 걸로 하셔라 정도의 안내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동희 변호사님 말씀은 뭐 이 경우에 결국에는 제조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정도에 맞춰진 그런 유리를 제조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끼워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뭐 1차적으로 그런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네. 하지만 안내는 좀 필요하다. 네네. 어느 정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되는지 안내를 들어야 소비자가 향후에 그럼 나는 틴팅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만약에 내가 법을 위반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이제 위반에 대해서 네.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정숙 맞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대, 기아, 르노, 뭐 쉐보레, KG 모빌리티 등 국산 자동차 이 완성차 5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94개의 승용차 모델 중에 무려 약 70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가 사실 이미 이 틴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고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한 걸로 대표적인 것이 제네시스 GV80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그 사장님 차, 관용차.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예. 중요하니까. 예, 근데 그 GV80 차량의 경우에도 앞면이랑 1열에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1%예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교통법 규제는 70% 이상이면은 괜찮기 때문에 사실 71%면은 법 규정이 위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 틴팅을 해서 내보낸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김동희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는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또 전면 유리 투과율이 30% 수준일 경우에 야간 대응 능력 그리고 음주 상태랑 유사하다. 뭐 이러한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틴팅이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위험 행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생각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어두우니까 예. 밤에는 당연히 좀 덜 보이겠죠. 예. 그래서 뭐 음주 상태와 유사하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사실 그 정도로 위험한가 하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음주운전과 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을 같은 그러니까 결과의 좀 정도의 위험으로 신뢰성이나 좀 타당성이 조금은 좀 의심스럽긴 하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이세요. 이것도 야간 대응 능력에 있어서만 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간 대응 능력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렌트할 때도 있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하면 그러면 제 차량은 좀 틴팅이 진한 편이긴 해요. 예. 진한 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연한 차를 탔을 때 그 낮에 눈부십니다. 낮에 눈부셔서 운전이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선글라스를 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간 대응 능력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틴팅이 이 사고율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올 법도 한데 지금 그 그래서 반대의 낮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험 행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야간에 한정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주간까지 고려하면은 좀 과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좀 과대 해석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김동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자꾸 유사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위험 행위로 규정을 한다는 거는 저도 이게 혹시 영국에서 조사한 건가 막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위험 행위로 규정을 하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체로 필연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위험 행위다. 이거는 좀 필연적으로 무조건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예. 근데 뭐 사실 이 조사가 그렇다 이건 사실 똑같아요. 뭐 그 조사에 따르면 뭐 소주 3-4잔을 마신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음주운전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사실 소주 3-4잔을 마셨을 때도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물론 네. 이거는 위험행위이지만 뭐 누구는 3-4잔 마시면 사실 만취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론 소주랑 이제 위험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게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와 같은 틴팅이라는 행위라면 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위험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주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정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일반화하면서 이건 위험행위니까 우리가 무조건 좀 더 규정을 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저는 no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행위로 이제 A라고 하는 게 있어서 B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필연성이나 인과관계가 굉장히 충족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것인데 틴팅 수준만으로 위험행위로 이제 야기가 돼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수순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네. 심하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틴팅이 진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교통사고 사건도 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의 과실이 높은 피의자들이 보통은 제가 틴팅 때문에 잘 못 봤어요 라는 변명도 할 법한데 그런 변명을 하는 피의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사실 이 틴팅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시야에 방해가 예. 되는 걸 느끼는 일반인들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위험행위로 이제 규정하는 것까지는 조금 심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법 틴팅을 이제 단속하려고 해도 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경찰력에 동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제거 비용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좀 안전을 위해서 좀 법 집행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건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희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통사고 났는데 틴팅 때문에 뭐 나는 못 봤다라는 사람이 없다고 막 이런 얘기 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좀 연장선이긴 한데 되게 어두운 차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맡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둡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차가 굉장히 아니, 어려워가지고 지금 자백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 괜찮으신 건가요? 괜찮으신 추가열 건가요? 추가열이 네. 그럼 이제 뭐 아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사실 그걸 돈을 들여서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비용까지 생각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안 붙이셨으면 비용이 애초에 안 드는 문제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저는 이제 위험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너무 심한 거는 좀 규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살짝 느끼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단계적으로 좀 규제가 들어간다 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 정도 이상은 더 막 뭐 좀 2만 원이 아니라 더 높은 과태료를 냈다거나 했을 때 제거를 못해서 제가 이 비용을 못 내갖고 제거를 못하겠어요 라는 거는 너무 변명이다. 아니요 그냥 떼버리면 되니까 예. 직접.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위반한 사람이 맞습니다. 위반한 사항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돈을 들여야 되는 문제일 수 네,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고 네. 오정숙 변호사님. 사실 이견이 있기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긴 한데요. 예. 저희가 음주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부르잖아요. 예. 대리운전도 부담스럽거든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쵸, 그쵸. 매번 술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비싸죠. 하려면. 근데 저는 이 대리운전 비용이 부담이라서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된다라는 그 법을 예. 지키지 못했어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쵸, 그쵸. 주장이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예.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제 틴팅을 제거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이것 때문에 집중되어야 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는 건지 같은 생각이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정숙 변호사님. 마찬가지로 예. 사실 저는 일단은 이 틴팅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이 법안이 지금 유명무실되어 있고 예. 이것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없애버리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전제로 만약을 전제해서 이 도로교통의 안전이 아주 최우선시돼서 틴팅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 어떤 여론이. 합의가 예. 합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 그 행정력에 사용되는 비용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희가 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들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도로들에 필요한 걸안 하진 않으니까요. 필요한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저는 좀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굉장한 전제를 깔아주셨어요. 네. 사회적 합의가 우리 있고. 국민 대다수가 틴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불법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라면 그러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김동희 변호사님 어떠세요? 근데 여론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전제가 여론이 그렇다면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건 그냥 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여론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건 정책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이게 좀 간접 위험 요소고 뭐 사람들의 인식도 좀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식을 좀 반영해서 더 경찰권을 투입하는데 비용을 안 썼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차가 너무나 그 까맣게 그지없는 차들만 돌아다니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라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이런 정책 비용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네 이건 예.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짙은 틴팅 때문에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아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범칙금은 2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틴팅 자체를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이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사고에 뭔가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제서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좀 사전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동희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뭐 유통 단계나 뭐 예. 유통 단계라는 건 이제 필름 자체를 애초에 투과율이 높은 것들만 뭐 유통을 할 수 있게 제한을 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좀 차 자체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이걸 자동차 검사에 포함된 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뭐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검사 요소에서 뺐다고는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예. 이게 이미 붙이고 나면 아까 막 비용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미 붙인 걸 떼고 다시 붙여라라고 하면은 그 따를 분들이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이제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처음에 붙이기 전부터 이제 좀 사전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계속했어요. 예, 사전 규제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오정숙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이 짙은 틴팅 때문에 차량 내부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있잖아요. 예. 그 사고는 사실 운전과는 무관한 사고인 거거든요. 예. 이 버스 기사가 통학 버스의 기사가 아이들이 다 내린 줄 알고 그냥 예, 갔는데 예. 밖에서 안을 봤을 때 보이지 않아서 아이가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도로교통의 안전, 운전 이것과는 무관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지어서 볼 내용은 아니라는 일단 생각이고 그리고 물론 교통 안전은 예방의 핵심이니까 당연히 교통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전 규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틴팅이 교통 안전에 아직까지도 얼마나 그렇게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전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과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사고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은 이 썬팅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예.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조금 더 뭐 가중처벌을 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사후의 대책이 더 보완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얼마나 지금 차가 어두우신가요? 지금 저 차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저희가 현장 조사를 좀 나가봐야 되겠네요. 많이 오늘 지나신 것 방송 같아요. 마치고. 지금 예. 보니까 네,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안전과는 사실 무관한 얘기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걸 발견을 네. 못했던 거는 다른 차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 이런 그 얘기도 뭐 일견 뭐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도로교통법이 물론 도로의 안전도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에는 이게 그 아이를 설령 그 운전자가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였다면 다른 타인의 그러니까 타인에게 발견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공공의 안전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예. 집에 그냥 일반 건물의 창문들도 안에 다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에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창문이 어두워서 못 봐서 예. 이게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창문이 어두운 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게 너무 네. 프라이빗한 공간.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쨌든. 제가 네. 예.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김동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은 그래도 이제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자동차를 타고서 결국 이동을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의 이제 수단이다 보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이 두 분이 이 전제 부분에서 좀 다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틴팅이 물론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규제할 만큼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고를 유발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전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두 분이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흥미롭게 이 주제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틴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생생 포커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불법인데도 다 하는 틴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틴팅과 이제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많은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이제 개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그 짙은 틴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었던 주제에서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차라고 하는 공간이 개인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도로를 이제 달리기 위한 수단이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공성에 있어서는 뭔가의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게요. 이게 방금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에 지금 오정석 변호사님하고 좀 의견이 나뉘었던 네. 뭐 아이가 차 안에 있을 때 이거를 뭐 그런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예. 같은데요. 뭐 사실 차라는 것이 좀 만연하게 개인의 공간이라고 좀 한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차가 뭐 제2의 집같이 느껴지는 예.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로를 달리는 차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만연한 인식과는 별개로 저한테 그 질문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좀 그 개인의 공간보다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공적인 공간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을 활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염려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조석 변호사님. 물론 어느 예, 정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제가 예.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차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처럼 이동 수단이라고만 본다면 사실 그 부분이 맞는 네. 것 같아요. 공적인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핸드폰은 전화만 하는 기계였죠. 예. 근데 지금 핸드폰은 사실 뭐 이미 오래전부터지만 뭐 카메라도 되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물건으로 이제 취급이 되고 이미 인식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량도 단순히 이동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실 내부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 옵션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사생활 보호가 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게 이 사회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어떻게 또 일도 양단으로 딱 잘라서 개인의 공간입니다, 뭐 공공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개인의 공간으로서 취급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사생활 보호와 공공 안전이 충돌할 때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을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뭐 원론적이지만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까 싶은데요. 김동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뭐 사생활 보호를 전혀 하지 말자는 입장은 이제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어떤 뭐 저희가 저도 차에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사생활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사생활을 침해당할 예. 뭐 어찌 보면 공공의 이익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느냐 뭐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이제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 배웠던 과잉금지 원칙 뭐 이런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 틴팅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좀 투명하게 보이는 차에서의 나의 모든 생활이 눈에 보이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 예. 그다음에 뭐 그럼 틴팅을 70% 이 투과율을 높이는 것이 수단이 적합하냐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떠한 것도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음.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당연히 아니라고는 하시긴 하셨지만은 이제 틴팅을 진하게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좀 예. 도로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 규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당하기도 하고 뭐 이것 말고 뭐 특별히 저희가 굉장히 과하게 사실 지금 현재 규정이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떤 목적의 정당성, 최소 침해 원칙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공공의 안전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 사생활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허용을 해야 되는 분야인가? 예.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공의 이익이 좀 더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그거에 개인의 설령 사생활이 조금 보인다 하더라도 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뭐 어떤 여배우 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자녀 학원에 보내놓고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오뎅 국물 같은 것도 마시고 거기서 국물 요리도 먹고 이럴 정도로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서 이제 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익과 이제 사익이 이제 충돌할 때 이제 김동희 변호사님은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사익이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정석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국민 틴팅 비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예.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우면 사실 이 말씀이 맞는 예, 거니까 이 30%, 15%, 15%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예. 이 국민 틴팅의 비율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법에 반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정도 기준이 이 공공 안전에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 제가 계속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차량이 이동 수단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차박을 또 할수 하면 안에서 네. 잠도 자야 되고 예, 뭐 아까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배우는 거기서 그냥 뭐 식생활도 네. 해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국민 기준 30, 15, 15 예. 이거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이 특별히 크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기준 한정 사생활 보호가 조금 더 지켜져야 되지 않나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한번 이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환경이 난폭 운전이나 얌체 운전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틴팅이 운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 오정석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이거는 네네네네. 틴팅 없애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저희가 이 악플러들도 사실 익명성이 기대어서 악플을 다는 예.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얼굴이 만약에 외부로 다 드러난다면 난폭 운전, 얌체 운전 더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끼어들기를 몇 번 당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틴팅이 없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갑자기 그 틴팅은 의견이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급선회되는 같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경험이 계시는데요. 많이 지금 녹아 계셔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얌체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개인의 성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온다면 그래도 오정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유지하십니까? 앞서 얘기하셨던 우리가 거. 살아오면서 예. 얻어온 경험치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익명성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그로 인한 효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뭐 특별히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난폭 운전이나 얌체 운전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인과관계가 좀 크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김동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특히 한국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위 제가 끼어들기를 할 때도 예. 뭐 난폭하게 제가 끼어드는 게 아니더라도 예. 안 끼워주거든요. 사실 이제 되게 좀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점선이더라도 안 끼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 그럴 때 바짝바짝 이렇게 바짝 붙으니까, 붙으시죠. 네, 예. 이제 그럴 때 또 가야 되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좀 얼굴을 보여주면 좀 더 예의를 차리고 또 조심하고 예.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 외국도 그러겠지만 특히 저는 좀 한국인들이 얼굴을 보면 좀 정을 더 주는 그런 예, 느낌. 예. 그럴 때 이제 딱 창문을 내리고 너무 죄송한 눈으로 예. 좀 이렇게 저 좀 끼워주면 안 되겠냐 뭐 아니면 하면은 이제 요즘 뭐 손도 이렇게 내밀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좀 더 하죠. 예의 있게 이제
얼굴을 네. 내밀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끼워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아까까지는 절대 안 끼워주시던 분이. 예. 그래서 이 반대의 경우만 봐도 뭔가 서로 얼굴을 내놓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배려도 해주시지만 뭐 반대로 예. 제가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사람들이 막 낄 때도 저도 안 보이니까 음. 그런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 대안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창문을 내리면 내리고. 됩니다. 창문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다시 또 예, 의견을 얘기를 또 듣고 이제 나니까 선회하시는 것 같아요. 커팅 예.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딱 이거 하나에 제가 지금 꽂혔었는데 네네. 창문을 필요할 때는 내리면 되는구나라는 예. 좀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대안을 드렸군요. 네. 그러면 예. 저는 반대로 사생활 보호는 커튼을 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막 필요하실 비 오고 때 이러면 안쪽에서요? 네, 커튼을 바깥에 커튼은 보통 안쪽에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도 뭐-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커튼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야 확보는 돼야 되니. 거기는 예, 안 되지만 되고, 아까 예. 이제 사생활 보호 뭐 차박 얘기를 많이 아, 하셔가지고 뭐 그렇다면 이제 후면 부분과 어떤 이제 부분에 그 창문에 이제 커튼을 설치를 하시면 뭐 그 또한 운치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안에서 바깥은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끝은 여시고. 위험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난폭 운전이나 얌체 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악플러들이 이제 자기의 익명성에 기대서 남들에 대한 비방이나 아니면 이제 비방의 수준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난폭 운전이나 이제 얌체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일견에 대해서는 뭐 타당성은 당연히 있다. 그 부분 한정해서 이제 네.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또 흥미로운 지점이 또 있는데요. 차 안에서의 행위가 이제 공연 음란죄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공연 음란죄이기 때문에 공연성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데 짙은 틴팅으로 외부 시야가 차단될 경우에 이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동희 변호사님? 저는 좀 이 부분 정말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공연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무조건 다수가 받느냐가 아니라 예.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냐 이게 이제 공연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 틴팅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뭐 만약에 이제 어떤 차가 되게 프라이빗한 데 있는 게 예. 아니라 뭐 공공연한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고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국민 틴팅이면 사실 보면 보이거든요.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는 예.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공연성을 그러니까 다수나 불특정한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인가 예. 라고 봐서 공연성을 부정할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 좀 의아하긴 해요. 이게 공연성이 부정될 정도의 예. 뭐 틴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범죄 관련한 이제 피고인이 이제 이러한 주장을 했을 법해요. 이제 뭐 어쨌든 본인의 맞습니다. 무죄나 아니면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주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공연성을 이제 부정시키기 위해서 했을 법한 주장이긴 해요. 오정석 변호사님 어떻게 이제 들으셨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어느 정도 좀 주장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기는 예. 해요. 공연성이라는 게 아까 김동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공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연성은 부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 안에 정말 커튼을 쳐놨었더라면 그러면 공연성은 당연히 부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짙은 이 틴팅 이거는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지. 예. 아예 안 보이는 게 건 아니고 아니다. 아니면 사실- 그분은 또 운전 네.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실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 받아들여진다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그게 죄가 부정될 정도로 이제 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만약에 근데 뭐 제 생각엔 이런 주장이 있었다면 이 틴팅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어떤 예. 장소도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뭐 조금은 예. 네 뭐 굉장히 구석진 뭐 주차장이 어딘가였다든지 예. 뭐 그런 어떤
또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뭐 싶어요. 비도 오고 날씨도 예. 어두웠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있었을 것 같아요. 접근성 자체가 뭐 네. 좋지 차단된. 않은 곳에 뭐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틴팅까지 되어 있었고 불법 틴팅이 있죠. 네. 국민 틴팅보다 뭐 더 심한, 더 심한 네. 뭐 그런 틴팅을 이제 한 경우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불법 틴팅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다른 범죄 행위가 이제 부정되는 상황까지 이제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만약에 이제 틴팅이 공연 음란죄 등에서 이제 공연성을 이제 약화시키거나 일부 범죄에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적 규제까지 그러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대답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정석 변호사님. 이 틴팅이 뭐 예. 범죄 은폐 도주 수단 뭐 이런 걸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은 못 하겠고요. 예. 사실 우리 이 불법 성매매 업소 차량들 스타리아들 보면은 다 까맣게 돼가지고 사실 그게 틴팅이 없었더라면은 그 범죄가 사실 적발되기도 쉬운 상황인데 그 틴팅 덕분에 걸리지 않고 계속 예. 불법을 성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하고 공감이 되긴 합니다. 예. 그치? 네. 근데 사실 어떤 범죄든 예. 은폐하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게 또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맞아요. 많아요. 음. 많은데 그 모든 방법들을 사실 형사법적으로 그 사전 방안을 그렇죠. 규제하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한계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인 거지 그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을 위해서 다수의 어떤 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김동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형사법적 규제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는 또 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틴팅을 뭐 저는 계속 뭐 규제를 합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 틴팅이 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가 반드시 공연성이 약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커튼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고. 네. 그래서 이 틴팅 자체를 범죄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건 있겠죠. 틴팅이 지나면 공연 음란죄를 어떻게 저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 수사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은 들지만 수사의 예.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이꼬르 저희가 어떤 범죄 유형으로 만들어서 규제해야 되는 대상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과잉 처벌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수사 난이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만약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틴팅이 되게 진해서 이미 불법된 걸로 인해서 그것이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떤 간접적인 요소로 작용한 여지가 있다면 뭐 조금 더 과실 비율을 높인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뭐 그냥 저희의 뭐 관행 같은 예. 것이 같은 것만 조금 생겨도 예. 충분히 저는 이게 그 책임을 좀 지려고 하는 걸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형사법적인 규제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장과 관행은 또 이를 당연히 여기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합법처럼 굳어진 이 불법을 앞으로 좀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김동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건 진짜 인식의 개선이라서 예.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저 계속 좀 주장했는데 어떤 사후 관리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 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사전에 뭐 좀 이게 시설업체들 아니 뭐 저기 시술이 아닌데 시공업체든 예. 아니면 뭐 유통하는 필름을 만드는 제조업체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지금 아예 규제가 없으니까 네. 뭐 약간의 규제나 단속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사람들 지금 사실 모를 거예요. 내 틴팅이 불법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규제가 된다면 점점 인식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오정석 변호사님. 예, 저는 계속해서 이 틴팅을 옹호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예.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문화가 성행해서 이 법이 완전 죽은 법이 되는 거는 당연히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 퍼진 이 관행인 만큼 이 현재 사용 실태를 좀 반영을 해서 이 법의 그 퍼센테이지 기준을 좀 조정하는
그런 오히려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예.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어떻게 이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생생포커스 오늘은 불법 틴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정석 변호사님, 김동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